안녕하십니까. 태극기 의병 여러분,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매일같이 나라를 망치는 이 문재인 좌파 정권의 이 종북 일당들의 뻘짓이 이번 주에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애국 시민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에 몹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4월 16일 밤 자정, 구속 만기일이 되는 그날 밤 자정에 박근혜 대통령이 구치소 문을 나올 것이라고 여러분들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날 저녁 서청대에 가서 밤 12시까지 우리가 집회를 하면서 기다렸습니다만 의왕 구치소에 철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다음날 대한민국의 이 법원이 드루킹 징역 2년을 받은 김경수를 버젓이 보석으로 풀어냈습니다. 여러분. 77일밖에 안 됐습니다. 구속된. 그런데 이자에 대해서는 재판받으러 올 때 손목에 수갑도 채우지 않는 아주 황제 대우를 했습니다. 드루킹 사건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17년 5월 9일 대통령 선거 때 그 드루킹 일당 수천 명이 동원이 돼 가지고 14만 건의 기사에 알린 댓글에 대해서 컴퓨터 조작을 해서 좋아요 이 버튼을 무려 놀라지 마십시오. 9,971만 건, 거의 1억 건에 가까운 댓글 조작을 해서 문재인에게 유리한 기사를 네이버 다음 앞 전면에 주요 뉴스로 내세우는 그런 여론 공작을 한 사건입니다. 그 판결문에 보면은 이들은 대선 과정에서 유권자의 정치적 결정을 심각하게 왜곡을 했고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준다는 등 정치적인 거래를 했다고 명시되어 있는 아주 중범죄인입니다. 그런데 77일 만에 보석으로 풀었습니다. 그런데 구속하는 사유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무엇인지 아시죠? 바로 증거인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아직 안 끝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 한국당에서 특검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검에 들어가면은 그러한 여론 조작을 하도록 댓글 공작을 내린 진짜 주범이 누구냐, 윗선이 누구냐를 반드시 밝혀야 되는데 여러분 조사 안 해도 아시잖아요. 누가 몸통입니까? 문재인. 그러면은 17년 5구 대통령 선거는 완전히 부정선거 원천 무효가 되는 것이고 문재인은 가짜 대통령으로 물러나야 되는 사건입니다. 아직도 진행되고 있는 이 사건의 주요한 범인을 좀 풀어줬습니다. 이거는 딴 말로 하면은 야 풀어줄 테니 나가서 증거 다 없애라. 문재인한테 관련되고 저 경인선 외치던 김정숙이 관련 증거를 다 없애라고 법원이 풀어준 거에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풀어준 판사가 누구냐? 차문호 판사. 이런 친구들 이름도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것도 바로 지금 사법부를 완전히 농간에 먹고 있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를 말아먹고 있는 이 좌빨들이 세 개가 있습니다.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그리고 이들이 포함된 민변, 또 참여연대, 이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에 요소에 가 있습니다. 바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회장하던 친구고 이 친구들이 사법부 판사 3,000명 정도의 그 중에서 약 한 20% 가까이 한 600명 차지하고 있다는데 이 자들이 곳곳에 박혀서 좌빨들 다 하나하나씩 풀어주면서 대한민국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사법부 죽었습니다. 법치가 죽어 있습니다. 사법부의 독립권이 없어지고 지금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청와대 권력의 눈치를 보는 권력의 하수인이 돼서 원하는 대로 형량을 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박근혜 대통령 만 2년을 하고도 지금 계십니다. 박근혜 대통령 말씀하기 전에 우리 상식 하나, 우리나라에 재판 3번 받도록 돼 있죠. 1심, 2심, 3심, 지방법원, 고등법원, 그 다음에 대법원 6개월 안에 재판을 끝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은 18개월 1년 반이면은 그 재판이 끝나야 되고 끝나지 못하면 풀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2년을 살았습니다.
벌써 6개월을 더 살았는데 왜냐? 17년 3월 31일 새벽 4시에 구속이 되셨고 17년 4월 17일 날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심 재판이 진행되던 6개월이 되는 17년 10월 16일 밤에 나오시게 돼 있었습니다. 재판이 안 끝났으니까. 그런데 13일 날 검찰에서 K스포츠 대단히 SK와 롯데그룹에 80억의 기부금을 요청을 강압적으로 요청을 뜯어냈다 하는 죄목을 하나 더 보태면서 별도의 사건인 것처럼 구속기간을 다시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 별개의 사건은 별개로 가야죠. 그런데 사법재판부에서 바로 그날 오후에 OK가 영장을 때려가지고 같은 사건으로 들어가서 박근혜 대통령은 1심 사건을 6개월 더 보태서 1년 동안 계셨던 겁니다. 벌써 6개월을 더 보탰는데 그 사이에 이자들이 또 2년짜리 간단한 선거법 위반 사건 16년 국회의원 공천에 대통령이 개입했다는 거로 2년 징역형을 확정을 했는데 대통령은 그 당시에 재판을 거부했죠. 그런데 국선 변호인이 상고장 안 쓰는 거로 그냥 형이 확정돼 가지고 지금 17일 0시부터는 대통령을 지금 2년 실형 확정된 기결수로 살리겠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 이미 2년 하고도 보름을 더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떡합니까? 얘들이 사법부를 완전히 갖고 놀고 있는, 전부 지 패거리들끼리 전부 요직에 넣어서 사법부를 갖고 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마침 그 변호인인 유영아 변호사가 형 집행 정지를 신청을 했습니다. 왜 가만히 있다 지금 하느냐 이런 얘기를 또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얘들이 형 집행을 17일 날 한다고 했으니까 그 날짜로 집행 정지를 신청했습니다. 그 사유는 여러분 아시죠? 몸이 굉장히 안 좋답니다. 허리 디스크 때문에 그 딱딱한 나무 침대에서, 여기 디스크 알아보신 분들 그 고통 아시잖아요. 저 교도소 그 구치소 독방에 그 마룻바닥에서 얼마나 허리가 아프시겠습니까? 막 불에 댄 듯한 통증을 느끼신다고 그러잖아요. 훈련하셔야죠. 사유가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죽하면은 저 황교안 한국당 대표도 여성으로서 고령의 대통령으로서 너무 감당하기 힘든 고통을 받고 계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 집행정지로 풀어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 결정권자가 누굽니까? 특검 수사팀장으로 대통령을 잡아넣은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지금 이 결정을 한답니다. 억장이 미어 터집니다. 그러나 얘들이 온갖 법제도와 제도를 악용해서 대통령을 지금 올가 넣고 있는데 어떡합니까?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무기가. 우리에게는 태극기가 하나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휴대폰이 있습니다. 휴대폰 카톡으로 아수랑범 사돈의 팔촌 정말 잃어버렸던 옛날 애인이라도 찾아서 박 대통령의 이 억울한 내용을 전부 보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여론에 호소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의 이 간절한 소망을 담아서 마지막으로 정말 구호 한번 크게 외치는 것으로 제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돈 한 푼 받지 않고 무고하게 옥살이하고 있는